안녕하세요. 러셀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 지역에서 수학 내신에 대한 경향성을 좀 분석을 해보고 본인 학교별로 어떻게 수학 내신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미고입니다. 원미고는 난이도는 평이하지만 실수 없이 높은 점수대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18문제, 서술형 2문제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서술형에 대한 대비 반드시 진행하셔야 됩니다. 또 유인물 학교 프린트를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학교 프린트는 모의고사 문제들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유형은 기본 개념의 심화 혹은 다른 단원과의 융합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만, 난이도가 평이하다고 해서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또 다른 단원과의 융합이라고 하면 2단원이 시험 범위인데 1단원이랑 같이 섞어서 문제를 출제하시기도 하십니다. 중상위권을 가르는 문제는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에서 주로 출제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5등급제 기준으로 2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무조건 학교 교과서랑 프린트 완전 달달 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1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주변 학교랑 고난도 모의고사 변형해서 출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 반드시 꼭 잘 보셔야겠죠. 보통 학생들이 고난도 모의고사 변형 문제에서 문제를 좀 틀리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원미공 수업할 때는 무조건 학교 교과서와 프린트를 최소 3회독을 시키면서 그것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그냥 문제만 푼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원미고 스타일에 맞춰서 변형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학교랑 고난도 모의고사를 출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미고에 맞춰서 주변 학교 기출, 어느 학교들을 참고하시는지를 참고해서 안녕하세요. 러셀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 지역에 있는 수학 내신 경향성을 분석하고 본인 학교별로 어떻게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미고입니다. 원미고는 난이도는 평이하지만 실수 없이 높은 점수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문항은 객관식 18문제와 서술형 2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에 대한 대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지필 50에 수행 50이어서 한 시험당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유인물은 학교 프린트 나눠주시는데요. 미래엔 자료랑 모의고사 문제가 살짝 섞여 있는 학교 프린트입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유형들을 보면 기본 개념의 심화와 그리고 다른 단원과의 융합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평이하다고 해서 기본 개념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또 다른 단원과의 융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단원이 시험범인데 1단원이랑 같이 섞어서 문제를 출제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중상위권을 가르는 문제는 학교 교과서랑 프린트 변형 문제에서 많이 출제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5등급제 기준 2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무조건 학교 교과서와 프린트를 아주 달달 외울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1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주변 학교의 기출이나 고난도 모의고사 변형 문제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1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은 이 부분에 대한 대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보통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지점은 이 고난도 모의고사 변형 문제에서 오답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이스를 바탕으로 저는 원미고 학생들 내신 대비할 때 일단 학교 교과서와 프린트 최소 3회독 시킵니다. 최소 3회독을 시켜서 이때 그냥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변형 문제를 줌으로써 그것들로 본인 학생들을 철저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 원미고에 맞춰서 주변 학교 기출과 고난도 모의고사들을 보는데요. 원미고가 좀 참고하는 주변 학교들의 기출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리고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에 대한 고난도 모의고사 문제들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치만 꼭 학교 프린트에 있는 고난도 모의고사만 출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미고 선생님에 따라서 참고하시는 이 모의고사 스타일, 어떤 모의고사 문제들을 참고하시는지 스타일을 따져 그 문제만 쪽집게처럼 뽑아서 학생들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흥고입니다. 중흥고는 교과서 기반으로 모의고사 문항이 변별력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객관식 25문제이기 때문에 서술형은 따로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지필은 60%이기 때문에 한 시험당 3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비중이 좀 높죠. 그치만 지금 서술형이 안 나오는 이 기조가 올해도 유지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서 요것은 세모로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주 나오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문항의 한 50% 정도를 교과서 기반, 거의 반 정도를 교과서 기반으로 내기 때문에 무난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한 문제당 여러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 출제가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스타일로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한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를 같이 섞어서 물어보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객관식과 서술형이 만약 섞어서 문제를 출제하신다면 후반부에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느냐로 이 1등급을 가르게 될 거고요. 서술형 없이 객관식 문제로만 문제를 푸신다면 문제수를 다소 많이 출제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부족 현상을 나올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지점은 지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후반부에서 보통 계산량이 많은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시간 관리, 실수 없이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흥고 학생들 시험 대비해 줄 때는 우선적으로는 교과서 기반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 최소 3회독을 하면서 또 단순히 이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문제들 숙지하고 있는지 이 중흥고 스타일에 맞춘 변형 문제로 변형 분석 대비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흥고는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시간 전략 훈련, 시간 안에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지 훈련도 같이 내신 대비 때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문항들 한두 문제로 변별력을 출제하고 계신데요. 이 중흥고에서 자주 출제하는 스타일의 고난도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학생들에게 풀림으로써 이 1등급도 노릴 수 있도록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천고입니다. 자, 부천고는 수행평가는 보통 무난하지만 이 남고 특성상 수학 강세 학생들이 매우 많은 편이라 상위권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편입니다. 시험 문항은 객관식은 17문제, 서술형 3문제로 서술형 3문제나 출제되었었기 때문에 서술형에 대한 대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치만 이 부분도 올해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천고는 부교재, 아예 교재를 하나 주시는데요. 그거는 모의고사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교재를 주십니다. 그치만 이 모의고사 문제들이 보통 좀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도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유형은 고난도에서는 계산량이 많은 응용 문제를 많이 출제하시고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모의고사 혹은 수능에 대한 기출 반영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부교재가 그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타 학교에 대한 기출 문제 유형을 변형해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천고가 참고하는 다른 주변 학교들도 기출 문제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재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교재는 일단 거의 3회독 하면서 외우다시피 해야 되고요. 이것에 대한 변형 문제도 특히나 많이 풀어야 되는 게 부천고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계산 실수, 계산량이 많은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 실수, 시간이 부족해서 서술형을 다 쓰지 못하거나 부교재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부천고 내신 대비할 때 우선적으로는 학교 교과서와 부교재를, 특히나 부교재를 외울 정도로 거의 3회독에서 5회독을 시키고 있고요. 이 학교는, 부천고는 5회독뿐만 아니라 변형 문제 또한 회독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의 살짝만 변형시켜도 본인이 기계적으로 툭 치면 툭 나올 정도로 알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암기나 계산 능력만으로는 고등점을 얻기는 좀 어려운 학교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의 기출에 맞춰서 본인이 정확하게 조건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제가 자주 하는 이 사고법 강의를 특히나 부천고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원고입니다.
심원고는 교과서와 학교 프린트를 기반으로 평이한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그치만 시간 관리가 관건인 학교입니다. 올해 25년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16문제와 서술형 4문제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서술형의 비중이 조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에 대한 대비하셔야 됩니다.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EBS 교재를 뽑아서 프린트로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심원고는 교과서 내 활용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철저하게 보셔야겠죠. 뿐만 아니라 조건 해석과 이해력이 필요한 시험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평이하다고 해서 얕보면 절대 안 됩니다. 학교 교과서랑 그리고 프린트 변형에서 문제가 다수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회독을 충분히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사소한 계산을 여러 번 요구하는 문제 혹은 여러 개념을 결합한 문제 스타일에서 고난도 1등급 상위권을 가루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서술형이 있을 때는 서술형에서 시간이 좀 부족을 하고 다음에 모든 문항이 객관식으로 출제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중상 정도의 난이도 문제가 3, 4문제 출제되어서 문제수를 좀 늘어서 학생들이 시간 관리가 어렵게끔 출제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학교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배정이 된다면 그 선생님이 객관식 출제 몇 문제 하신다고 하시는지 혹은 서술형 내신다고 하시는지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심원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와 부교재, 말씀드렸던 프린트를 외울 정도로 다 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심원고 학생들은 방학 때부터 이 EBS 교재를 같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에 대한 회독을 충분히 시킨 후에 이 부분에 대한 변형 문제를 출제해 줌으로써 살짝 변형시켰을 때도 풀 수 있는지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인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모의고사나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접해보면서 안정적인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시켜주는 것이 심원고에서는 중요합니다. 다음은 중원고입니다. 중원고는 서술형은 무난하지만 2-3개 정도의 고난도 문제로 변별력을 높이려는 추세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좀 평이했었는데요. 점점 난이도를 높이려는 추세가 보이고 있어요. 25년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20문제 그리고 서술형 2문제로 서술형이 같이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에 대한 대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EBS 교재로 프린트를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프린트의 양이 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BS 교재를 미리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주 나오는 유형 같은 경우는 교과서 연계가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 교과서 변형에서 출제되어서 교과서 충분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학평 기출에서 변형해서 출제하시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학교 프린트가 최근에 추가됐어요. 원래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프린트 변형을 통한 고난도 2-3문제 변별력을 높이려는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이 학교 프린트 충분히 보셔야 됩니다. 자,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지점은 시간이 부족하고 또 서술형을 시간 안에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원고는 무조건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한 학교입니다. 자, 중원고는 학교 프린트랑 교과서를 외울 정도로 달달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학교 프린트가 기본 그리고 실력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실력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프린트 문제만, 이 교과서 문제만 푼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변형시켰을 때도 볼 수 있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상위권은 모의고사 기출들을 다양하게 풀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문제 학평에서도 기출 내시는 경향성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도 다양하게 풀어서 실제 시험처럼 체감 난이도가 높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하위권 학생들은 5등급제 기준 2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계산력 훈련과 시간 전략 훈련을 통해서 시간 안에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학교입니다. 자, 소명여고입니다. 소명여고는 극단적으로 어려운 문항은 없습니다. 다만 점진적으로 지금 난이도를 높여가는 경향성을 보이고 계십니다. 자, 시험 문항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18문제, 서술형 3문제로 25년에 출제되었었습니다. 이 부분은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명여고는 프린트나 부교재가 따로 없습니다.
자주 나오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기반의 기본 개념을 문제를 출제하시는 경향성이 높고, 그치만 고난이도 문제는 모의고사 기출에서 출제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논리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를 출제하시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셔야지 1등급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 소명여고는 주변 학교의 기출이나 모의고사 기출을 변형해서 고난도 1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소명여고가 참고하는 주변 학교들을 꼭 기출문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지점 한번 볼게요. 만약에 서술형의 비중이 높다면 이 학생들의 체감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관리가 어려운 친구들이 매우 많습니다. 시간 관리가 관건인 학교입니다. 자, 소명여고 제가 내신 대비할 때는 무조건 일단 교과서가 베이스입니다. 교과서 한 최소 3회독은 진행을 하고 여기에 대한 변형 문제까지 풀었을 때도 무난히 풀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 소명여고는 조건을 해석하고 이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문제가 참 자주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가장 강조하는 수학적 사고법을 요하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적 사고법에 대한 강의를 소명여고 친구들은 특히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여고는 주변 학교 기출이나 모의고사 기출을 변형시켜서 고난도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이 소명여고가 참고하는 주변 학교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또 고난도 모의고사 문제들도 소명여고 수학 선생님들이 잘 참고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필요한 문제만 뽑아서 제가 이 친구들 대비를 철저하게 시켜주고 있습니다. 정명고입니다. 자, 정명고는 확실하게 아는 학생만 상위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험 스타일입니다. 객관식은 19문제, 서술형 1문제로 서술형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서술형에 대한 대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지필은 전체가 60이어서 한 시험당 한 30% 정도 비율을 차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25년 기준으로 1학년은 모의고사 프린트를 나누어 줬었고 2학년은 프린트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 올해도 변동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이하지만 후반 문항에 계산력을 요하는 문제가 조금 집중이 되어 있어서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익숙함을 함정으로 바꿔놓는 케이스가 종종 출제합니다. 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를 나눠줬는데 프린트랑 거의 유사한 것처럼 출제를 하시지만 이 익숙함에 속아서 함정을 파놓아서 학생들의 오답을 유도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시험 난이도는 중상위 한 3, 4개, 상위 1개 정도 출제되어서 이 상 문제로 1등급을 가릴 수 있도록 출제하고 계십니다.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지점은 학교 프린트에 대한 숙지를 단순히 외워서 풀거나 대충 공부하는 것이 이 시험 현장에서 발각이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높게끔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시험 스타일이고 또 시간 분배를 잘 신경 써야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명고 친구들 내신 대비해 줄 때 우선적으로 교과서부터, 또 프린트를 나눠주셨다면 프린트 최소 3회독부터 진행을 하고요. 제대로 알고 있는지 살짝 변형시켰을 때도 풀어낼 수 있는지로 변형 분석 대비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출제 의도를 이제 파악을 하거나 조건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이 문제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정명고입니다. 확실하게 아는 학생들만 상위권을 받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이 수학적인 사고법을 제가 특히나 강조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자, 도당고입니다. 도당고는 난이도는 평이하지만 객관식보다 서술형을 얼마나 더 잘 풀었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자, 객관식은 18문제, 서술형은 4문제나 출제되기 때문에 서술형에 대한 대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올해는 선생님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린터는 따로 나눠주지 않고 계시고요. 일단 기본 문제랑 서술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객관식의 문제가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서술형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필에서 점수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행평가 특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금 지필이 40, 수행이 60이죠. 지필 한 시험당 20% 정도고 오히려 수행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 변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도당고는 무조건 교과서와 도당고 이전 기출을 잘 참고하셔야지만 충분히 수학 내신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지점은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데 다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다음에 문제 접근 방향을 잘못 잡아서 아예 못 풀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과서 숙지 부족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대한 회독을 조금 더 높이고 제대로 풀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도당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신 대비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최소 3회독을 진행을 하면서 이 교과서 제대로 숙지했는지 살짝 변형 문제들로 도당고 스타일에 맞춘 변형 문제들로 분석 대비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당고 이전 기출을 최소 3회독 하면서 모르는 문제가 절대 없게끔 한다면 최소 90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이 많이 출제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서술형에 대한 훈련 진행해야 되고요. 객관식은 난이도가 평이하다고 말씀드려서 무조건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학교입니다. 자, 상일고입니다. 상일고는 어렵기는 하지만 착실하게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그래도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편입니다. 자, 25년 기준으로 객관식은 16문제, 서술형은 4문제나 출제되기 때문에 서술형에 대한 대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지필 50, 수행 50입니다. 그래서 한 시험당 한 25%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프린트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교과서 문제랑 모의고사 같이 섞여 있는 문제를 출제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프린트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교과서 문제랑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쉽게 나올 때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한 센 정도의 수준의 문제집 제대로 풀고 넘어갔다면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되고 있지만 요즘에는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 추세가 1학년 2학기 기준으로는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평이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렇지만 2학년은 살짝 난이도를 높이려는 추세가 보인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물이나 교과서 연계율이 높긴 하나 난이도가 없진 않아서 확실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 모의고사 문제들에서 많이 고난도 문제가 출제하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에 대한 변형을 상일고 스타일에 맞춰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추가적인 모의고사도 가끔 변형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어야 하는 학교입니다. 서술형 채점이 까다롭고 부분 점수를 좀 감점을 많이 하시는 편이라서 이 서술형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서 감점이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일고를 대비할 때는 무조건 교과서 다회독부터 진행을 합니다. 교과서 충분히 읽고, 왜냐면 학교 프린트도 지금 교과서 베이스이기 때문에 교과서 최소 3회독 하면서 본인이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지, 근데 거의 답만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풀 수 있는지 변형 분석 대비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모의고사를 통해서 조건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이 수학적 사고법이 정말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일고 수업을 할 때는 이 수학적 사고법을 제가 학생들한테 지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서술형에서 오답이 많이 나와서 이 서술형에 대한 훈련도 같이 반드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지금 부천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학교들 수학 내신 경향성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이번 26년 수학도 꼭 1등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